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조금의 허전함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하루를 헛되게 만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는 정말로 비어있는 하루였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숨은 자연스럽게 오갔으며 몸은 하루를 지나 저녁에 이르렀습니다. 크게 기쁜 일도 없었고 크게 괴로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하루를 두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지만 특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루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에는 마음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욕심도 잠시 힘을 잃으며 생각이 비교적 고요해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고요함을 익숙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느껴야 할 것 같고, 얻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용한 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하루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조용한 하루는 부족해서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깨달음 또한 그렇습니다.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디에도 쫓기지 않을 때 조용히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일이 줄어들면 마음은 숨을 고르고 기대가 잦아들면 지금 이 상태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느껴진 하루는 가르침이 없었던 하루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었던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조용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볼 차례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기다리던 일이 오지 않을 때 먼저 불안해지는지,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제1장 기다리던 일이 오지 않았을 때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은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자꾸만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일은 생각처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하루가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마음은 먼저 흔들립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사실 기다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다림이 지금 이 순간을 밀어낼 때 생깁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늘 현재를 떠나 있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마음이 할 일을 잃는 시간입니다. 해야 할 것이 사라지면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틈은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를 향해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지 않은 상태를 불완전하다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순간을 견디기 어렵게 느낍니다. 기다리던 일이 오지 않을 때 불안해지는 이유는 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이 와야만 괜찮아질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루입니다. 바쁠 때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조용한 틈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왜 불안해지는지, 무엇이 마음을 재촉하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바깥을 더 바라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잠시 멈출 때, 지금 이 순간을 더 밀어내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은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마음이 스스로를 드러낼 기회를 얻은 날입니다. 그 기회를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숨과 마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숨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2장 조용한 숨, 조용한 마음에 대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숨입니다. 늘 함께 있었지만 바쁠 때는 거의 돌아보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숨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삶 또한 멈춥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숨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은 숨 돌릴 틈이 없다고. 그러나 정작 숨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숨이 아니라 숨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에는 숨의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급하게 몰아쉬지도 않고 의식적으로 조절하지도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숨 앞에서 마음은 종종 불편해집니다. 무언가 느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깨달아야 할 것 같고,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숨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게 쉬려 애쓰지도 말고 고요한 상태를 만들려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숨이 드나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용한 숨은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속삭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마음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듭니다. 숨은 묻지 않습니다. 오늘은 잘 살았는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런 질문 없이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단순함 속에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삶도 본래는 이 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미를 덧붙이기 전에는 그저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이 흐름 위에 생각이 덧붙여질 때 생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잠시 멈추는 지점을 만납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슨해지고 지금 이 상태를 조금은 그대로 두어도 되겠다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놓칩니다. 너무 평범해서, 너무 조용해서 깨달음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항상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지금 이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숨을 따라가는 일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치게 많이 붙잡고 있던 것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동안 그대는 이미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루를 채우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무언가가 줄어들 때 마음은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줄어들미 어떤 가르침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제3장 하루를 채우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대하여 사람의 하루는 늘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할 일, 생각, 걱정, 계획, 그리고 스스로에게 요구해온 기준들까지 보이지 않게 하루를 가득 메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채움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처럼 보였던 생각들도 전만큼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루가 예전처럼 빽빽하지 않게 느껴질 때 마음은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렇게 비어도 괜찮은가?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가 사라지는 일을 잃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채우던 것들이 줄어들면 부족해졌다고 느끼고 예전만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라짐이 곧 결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채우던 것들이 줄어들면 그 자리에 처음으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고 아직 평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자리를 불안해합니다. 그동안 마음은 채워진 상태에 익숙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했고 생각이 돌아가야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진 하루 앞에서 괜히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허전함은 비어있음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가 덜 채워졌을 때 마음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다시 예전처럼 무언가로 채우려 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그대로 두고 이 상태를 바라볼 것인가? 대부분은 다시 채우는 쪽을 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 불안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불안은 지금 이 상태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채우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숨은 여전히 드나들며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마음을 붙잡아 두던 장치들이 잠시 작동을 멈췄을 뿐입니다. 이때 마음은 평소보다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생각이 줄어들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더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지나쳤던 감정이 이 조용한 틈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자리를 다시 채워버리면 그 모습은 다시 가려집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마음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려는 성질을 드러냅니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조금 지나면 이상할 만큼 편안해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새로운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을 유지해야겠다. 이 느낌을 계속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채우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는 붙잡을 곳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마음은 서서히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요구들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다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은 조용히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사람은 이 평범한 상태를 스스로 밀어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이유로 평범함을 외면해 온 마음의 습관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4장 평범함을 밀어내던 마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흔히 평범한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칩니다. 기억할 만한 장면이 없고 말해줄 이야기가 없으면 그날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의미 없다고 여기도록 태어날 때부터 배운 것은 아닙니다. 이 습관은 살아오면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점점 특별함에 익숙해집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분명한 변화, 조금 더 눈에 띄는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평범함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평범한 하루는 조용합니다.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분명한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런 하루를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을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범함이 밀려난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대개 비교와 기대가 채웁니다. 다른 날과 견주고 다른 상태를 바라보며 지금을 덜한 것으로 만듭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늘 어딘가로 향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상태, 지금보다 의미 있어 보이는 순간을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는 항상 부족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삶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만 이어집니다. 다른 시간은 생각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범함을 밀어내는 습관은 지금 이 삶을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습관과 닮아 있습니다. 평범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띄는 장식이 없을 뿐입니다. 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몸은 여전히 움직이며 마음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상태를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붙습니다. 그 생각은 마음을 늘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긴장이 풀린 자리에서는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는 평가가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느슨함이 곧바로 편안함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아온 마음은 이 상태를 오히려 불안하게 느낍니다. 이러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에 들어섰다는 표지에 가깝습니다. 낯선 곳에 도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평범함을 그대로 두면 마음은 서서히 이 상태에 적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힘을 잃습니다. 그대가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조금 덜 밀어내게 될 때 하루는 더 이상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평범한 하루가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지, 아무 일 없는 날이 어떻게 스승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제5장 아무 일 없는 날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하여. 아무 일 없는 하루는 말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고 방향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하루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가르침이란 반드시 말의 형태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에는 마음을 흔들 사건이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자신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바쁠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감정의 움직임 하나가 이 조용한 하루 속에서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미세한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늘 이런 작은 움직임에서 서서히 바뀝니다. 아무 일 없는 날은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엇을 습관적으로 요구해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조용한 하루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 속에는 늘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는 오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날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날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쉼을 무언가를 한 뒤에 주어지는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애쓰지 않은 날에는 쉬어도 되는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는 날은 이 생각을 조용히 흔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숨은 이어지고 몸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잊고 있던 진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삶은 늘 성취 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도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은 이 사실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하루 앞에서 마음이 처음으로 묻는 질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애써 왔을까? 이 질문은 후회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했던 긴장을 하나 내려놓기 위한 자연스러운 물음입니다. 아무 일 없는 날은 마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은 서서히 깨닫습니다. 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아도 삶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채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 일 없는 날이 스승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은 무언가를 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미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함 비슷한 느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조금 덜 조급하다. 괜히 마음이 차분하다. 이 정도의 감각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감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다른 기준을 갖기 시작합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하루, 아무 일 없었던 하루를 나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서서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날은 삶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천천히 옮깁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가 조금씩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한 번 시작되면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덜 흔들리는 상태, 덜 재촉하는 상태의 차분함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용한 가르침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6장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마음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옵니다. 조금 더 나은 상태, 조금 더 편안한 마음, 조금 더 확실한 답을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찾고 있다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금 이 상태를 잠시 머무는 곳으로만 여기고 언젠가 가야 할 다른 자리를 항상 상정해 둡니다. 그러나 조용한 하루를 여러 번 지나온 마음은 어느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로 다른 곳에 가야만 하는가? 아무 일 없는 날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히 흘러간다는 것,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고 예전만큼 조급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는다고 해서 큰 불안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를 무기력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과도한 긴장이 풀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손이 조금 느슨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를 조건 없이 거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속삭임이 조금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이 마음은 하루를 평가하는데 많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를 급히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찾지 않는 마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가벼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던 목소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가벼움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긴장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가 삶의 본래 리듬에 가깝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마음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임시적인 것처럼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은 조용히 머무를 줄 압니다. 무언가 일어나기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시간을 급히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음은 특별한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아도 되는 마음은 도착했다는 느낌보다 돌아왔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어디 멀리 갔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앉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이 마음은 자랑할 것이 없고 설명할 말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덜 흔들리고 덜 급해지고 덜 불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집니다. 마무리 말씀. 조용한 하루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삶을 바꾸는 날을 기억하려 합니다. 큰 깨달음이 있었던 날, 분명한 전환을 느꼈던 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삶을 지탱하는 날들은 대부분 아무 일도 없던 날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이야기할 것도 없었던 그 많은 하루들이 지금의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조용한 하루는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리지 않았는가? 아무 일 없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하루를 부족하다고 밀어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란한 순간에만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 없던 하루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의 오늘이 평범했다면 그 평범함을 잠시 그대로 두십시오. 그 안에는 이미 많은 것이 덜어져 있고 이미 많은 것이 말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더 찾으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이 조용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고요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의 하루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다음 조용한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